저는 지금 72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30년, 40년 후에 마주할 수도 있는 참혹한 현실일지도 모르죠. 제 친구 김철수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그럭저럭 중산층 삶을 살았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퇴직 후 김철수 씨에게 남은 건 국민연금 월 80만 원과 퇴직금으로 산 작은 전셋집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는 아들 결혼할 때 넘겨줬고 적금도 딸 시집 보낼 때 다 털어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던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월 8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병원비, 약값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였죠. 아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기 살기 바빠하니까요. 결국 김철수 씨는 70세가 넘어서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는데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정도 벌어들일 수 있었죠. 그것도 몸이 버텨줄 때까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김철수 씨의 건강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야근에 시달렸던 몸이 60대 후반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당뇨가 와서 발가락까지 썩어 들어갔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을 권했지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결국 김철수 씨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미안하다, 준비를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이건 비단 김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주변의 또 다른 친구 이영희 씨는 어떨까요? 그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죠.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느라 자신의 미래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65세였는데 아직 젊다고 생각했던 나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영희 씨에게 남은 건 유족연금 월 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계였어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영희 씨에게는 친구도 취미도 사회적 연결고리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안부를 물어볼 뿐이었죠. 혼자 남겨진 이영희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약값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 옆집에 사시던 박정수 씨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연금도 나름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특히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답이 없어졌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 한꺼번에 찾아왔는데 매달 병원비만 5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연금에서 병원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결국 전세금을 조금씩 까먹으며 버티고 계세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박정수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활기차고 유머 넘치시던 분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로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중얼거리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정말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젊을 때는 아직 멀었다.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다가 결국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존엄성도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평생 가족을 책임지던 가장이 거꾸로 짐이 되어버리는 기분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돈으로 병원비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픈 몸으로는 일할 수도 없으니까 수입원도 끊어지게 되죠.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는데 나이 들면서 하나둘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새로운 관계를 만들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젊을 때는 모든 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건강도 수입도 관계도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고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30대, 40대, 50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본 이런 비참한 현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준비 없는 노년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조금은 실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 이영희 씨,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안 했을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전혀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저도 젊을 때는 노후 준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40대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고, 50대에는 애들 교육이 먼저라고 미뤘죠. 60대에 접어들어서야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간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40대에는 정말로 노년이 아득히 먼 미래처럼 느껴져요. 20년, 30년 후의 일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 일도 제대로 계획하기 어려운데 몇십 년 후 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저는 45세 때까지도 아직 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밤새워 일해도 괜찮았고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하는 것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늙어간다는 걸 실감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은 정말 빨라요. 어느 순간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어느새 7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정말로 늙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준비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핑계였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로 돈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당장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았죠. 전세 보증금,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부모님 용돈까지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해도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여유 있을 때 하자고 생각했어요. 일단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내일을 생각하자는 시기였죠. 하지만 그 여유 있을 때는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세대는 IMF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때마다 살아남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했어요. 노후 준비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핑계였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따로 모아뒀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랐을 텐데 말이에요. 대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담배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정부 의존 심리였습니다. 국민연금만 내면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된 시기라 정확한 정보도 부족했어요. 월급에서 얼마씩 빠져나가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었죠.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해 보니 턱없이 부족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의료비는 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말이에요. 네 번째는 건강 과신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아프지 않았거든요. 감기 한 번 걸리면 금세 나았고 다쳐도 빨리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아플 리 없다고 생각했죠.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고 술도 자주 마셨어요. 야근에 스트레스에 불규칙한 식사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건데 그때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몸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오고 관절도 아프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건강도 준비가 필요했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이미 늦었어요. 다섯 번째는 관계에 대한 착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현역일 때는 같이 일하는 동료였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냥 과거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깊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지.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여섯 번째는 자식 의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내 노후도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투자했죠. 교육비, 결혼 비용, 집 마련까지 다 해줬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기 가정 꾸리고 아이들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책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게다가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자식들은 부담스럽고 부모는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일곱 번째는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월급 관리 정도만 알려줄 뿐이었죠. 어떻게 저축해야 하는지, 어떤 투자가 안전한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으니까 정보를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냥 주변 사람들 하는 말만 듣고 대충 따라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회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후에 대해 생각하는 게 무서웠어요. 늙어가는 것 자체가 싫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일은 아직 먼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현실을 회피했던 거죠. 하지만 회피한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준비를 미뤘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들은 대부분 핑계일 뿐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잘못 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비 패턴을 점검하지 않은 거고요. 정보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준비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실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반대로 준비할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법을 찾게 되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저희와 다를 수 있어요. 저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더 나은 준비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핑계들을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해요. 앞서 왜 준비하지 못했는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7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노년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정말 지옥 같은 노년을 보내게 돼요. 더 무서운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먼저 돈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년에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30년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받는 금액이 월 95만 원 정도예요.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젊을 때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일단 기본 생활비만 계산해 봐도 연금으론 부족해요. 요즘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관리비만 해도 월 30만 원은 넘어가거든요. 식비는 어떨까요? 혼자 살아도 월 40만 원은 들어가요.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 벌써 7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남은 게 25만 원인데 여기서 교통비, 의료비, 생활용품비까지 빼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이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이유예요. 더 큰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저만 해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매달 병원에 가는데 약값만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만약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암 수술비는 몇 천만 원이고 뇌졸중 치료비도 수백만 원씩 들어가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은 갑자기 뇌경색이 오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받고 재활치료까지 받으시는데
6개월 동안 2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분은 연금과 적금을 다 털어서 치료받으셨지만 그 후에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주거비 문제도 심각해요. 젊을 때 마련한 집이 있어도 관리비,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특히 오래된 집은 보일러 고치고 배관 바꾸고 도배하고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정해져 있으니까 점점 더 좁고 불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결국에는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이 든 사람을 고용해 주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택배나 경비 같은 일들은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마저도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해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워요. 젊을 때 방치했던 생활 습관이 나이 들어서 전부 병이 되어 돌아와요. 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웠어요. 술도 자주 마셔서 일주일에 3-4번은 마셨죠. 야근에 스트레스에 불규칙한 식사까지. 그때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6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급속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혈압이 올라갔어요. 140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아져서 지금은 약을 먹어도 150을 넘나들어요. 다음에는 당뇨가 왔죠. 공복 혈당이 200을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관절염, 그리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먹어야 하는 약도 늘어나요. 지금은 아침에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심장약까지 4-5알씩 먹어요. 약값만 해도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무서운 건 합병증이에요. 당뇨 때문에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발가락 끝이 저리고 아픈 것도 당뇨 합병증이래요. 의사 선생님은 더 심해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져요. 계단 오르기도 숨차고 무거운 것 들기도 어려워요. 예전에는 한 번에 쌀 20kg도 들었는데 이제는 5kg도 버거워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밤에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고 관절이 아파서 뒤척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하고 기력이 없어져요. 정신 건강도 나빠져요. 아픈 몸으로는 우울해지기 쉬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세 번째는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외로워요. 젊을 때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사라져버려요. 퇴직하고 나니까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현역일 때는 퇴직해도 자주 만나자고 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시간이 많으니까 어색해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져요.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식들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분들도 있어요. 남아있는 친구들도 각자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명절이나 생일 때나 연락이 와요. 그마저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손자, 손녀들은 더 멀어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크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가 저보다 훨씬 재미있나 봐요. 이웃과의 관계도 깊지 않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 사람과 인사 정도는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요. 경로당에 가봐도 이미 형성된 그룹들이 있어서 끼어들기 쉽지 않거든요.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려고 해도 돈도 들고 몸도 따라주지 않아요. 결국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TV 보거나 라디오 듣는 게 전부예요. 말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태반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제대로 못 가고 그러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죠. 건강이 나쁘면 사람들과 만나기도 힘들어요. 약속을 잡아도 위 아파서 취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락도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면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면 몸도 더 아파지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부담스러워져요.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이고
선물 하나 주고받는 것도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더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 가지 위기를 모두 겪고 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이 버텨내는 느낌이에요. 특히 밤이 제일 힘들어요.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절망스러워요. 젊은 분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준비를 잘한 분들은 완전히 다른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제 동네에도 몇 분 계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도 다니시고 건강 관리도 잘해서 활기차게 사시고 친구들과 취미 모임도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는 바로 준비였어요.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한 분들과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어요.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참담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아마 많이 무섭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려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실패 경험과 주변에서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한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경제 준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저축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가계부를 쓰는 게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정희 씨는 40대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번거로워서 포기할 뻔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작은 부수입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본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은 부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인터넷 판매, 배달, 과외, 번역 등등 자신의 능력에 맞는 걸 찾아보세요. 제가 아는 김미숙 씨는 50대부터 온라인으로 반찬 판매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씩 벌고 계세요.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라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대요. 세 번째는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저는 젊을 때 담배, 술, 외식비로만 한 달에 40만 원씩 썼어요.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그 돈만 모아두었어도 지금 상황이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죠. 특히 고정비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 번 줄이면 계속 절약되니까 효과가 커요. 네 번째는 연금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걸 추가로 가입해야 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불려나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실업에 대비해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따로 모아두세요. 저는 이게 없어서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말 고생했어요. 건강 준비도 중요해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저처럼 60대에 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금연, 금주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결국 당뇨가 와서야 억지로 끊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지만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마시거나 과음하면 간, 위장, 심장 모두에 안 좋아요. 저는 젊을 때 과음해서
지금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빨리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정수 씨는 45세부터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동네 뒷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70세인데도 지리산, 설악산 종주할 정도로 건강하세요. 의료비도 거의 안 들어가신대요.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에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저는 젊을 때 라면, 치킨, 삼겹살만 좋아했는데 그게 지금 당뇨의 원인 중 하나래요. 네 번째는 정기검진을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져요. 저는 당뇨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러다가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서야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그때 바로 치료받았다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독서, 음악 감상, 원예, 뭐든 좋아요. 관계 준비도 빼놓을 수 없어요.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건강 악화로 연결되거든요. 첫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는 거예요.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세요. 단순히 돈만 대주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하는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자식들과 대화할 때 항상 공부 잘해라, 돈 아껴 써라 이런 말만 했어요. 그들의 관심사나 고민은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뭘 좋아하고 뭘 걱정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많이 개선될 거예요. 두 번째는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취미를 만들어두면 나이 들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저희 동네 최영수 씨는 55세부터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지금은 그 모임 회장까지 하시면서 매주 사진 촬영 여행을 다니세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정말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김영희 씨는 퇴직 후에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일이 되었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동네에서 이웃들과 인사하고 가끔은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웃이 발견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시작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경제 준비로는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에 앱 하나만 깔면 되니까 정말 쉬워요. 한 달만 써봐도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수입 만들기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중고로 팔기, 포인트 적립하기, 설문조사 참여하기 같은 것들도 도움이 돼요. 건강 준비로는 금연부터 시작하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정말 끊으시길 바라요. 저처럼 병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운동은 매일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같은 것들도 좋아요. 관계 준비로는 가족들과 안부 전화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식들과 통화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기도 중요해요. 경비 아저씨, 상점 사장님, 이웃 할머니들과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라도 나누어 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어요. 거창한 계획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늦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빨리 시작하는 거니까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미 늦었나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미 50대, 6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더욱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70세가 넘어서야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자세히 보니까 저보다도 더 늦은 나이에 인생을 바꾼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정말 놀라운 분이 계세요. 김순자 할머니인데 이분이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들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며 말렸는데 할머니는 꿋꿋하게 배우셨어요. 왜냐하면 멀리 사는 손주들과 소통하고 싶으셨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화상 통화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6개월 만에 능숙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시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도 주문하세요. 심지어 인터넷 뱅킹까지 하시니까 은행 갈 일도 줄어들었대요. 75세에 새로운 세상을 연 거죠. 더 놀라운 건 컴퓨터를 배우면서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니까 금세 친해지셨대요. 지금은 그분들과 정기 모임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세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컴퓨터 배우러 갔다가 친구들까지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로움도 많이 해결되셨다고 해요. 이게 바로 늦어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늦은 시작이 가능해요. 제가 아는 박철수 씨는 65세에 퇴직하신 후에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분이 요리는 처음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열심히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치킨 튀기는 것도 서툴고 손님 응대도 어색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개선해 나가셨어요. 맛있게 튀기는 법도 연구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법도 배우셨죠. 2년이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보람도 느끼시고 수입도 안정되셨대요. 지금은 월 300만 원 정도 버시니까 연금과 합쳐서 여유롭게 사시고 계세요. 박철수 씨가 말씀하시길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돈벌이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우는 재미, 손님들과 소통하는 즐거움까지 얻으신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늦어도 관리하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제 친구 이영수 씨는 68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혈당이 250이 넘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평생 약 먹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영수 씨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백미 대신 현미, 밀가루 대신 통밀, 설탕 대신 스테비아. 처음에는 맛없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하셨대요. 운동은 매일 1시간씩 빨리 걷기를 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3개월 후에는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40까지 내려갔어요. 1년 후에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약을 줄여도 될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지금은 당뇨약 없이도 혈당이 정상 범위에 있어요. 68세에 시작해서 이런 변화를 만든 거예요. 이영수 씨 말씀으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지만 있으면 몸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저 자신도 늦게나마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비록 72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금연도 3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용돈 기입장을 써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식비도 아끼고 있어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이미 늦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늦었어도 해보자. 조금이라도 나아지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마음가짐 변화가 실제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서관도 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해요.
나이별로 할 수 있는 변화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40대라면 정말 많은 게 가능해요. 아직 20년 이상 시간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부업도 시작하고 건강 관리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죠. 제가 아는 최민호 씨는 IT 업계로 이직하셨어요. 비전공자였지만 야간 학원에 다니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셨어요. 1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셨죠. 연봉도 이전보다 30% 올랐대요. 50대도 늦지 않아요.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나이니까 그걸 활용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컨설팅, 교육, 창업 등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저희 동네 장영희 씨는 52세에 제빵 기술을 배워서 작은 베이커리를 차리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 늦었다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세요. 60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퇴직 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자원봉사, 취미활동, 소규모 창업 등이 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 씨처럼 65세에 치킨집을 차려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 이상도 포기하지 마세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75세에 컴퓨터를 배우신 분도 계시고, 제처럼 72세에도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핵심은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지 말고 작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새로운 걸 배우고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절약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년 후, 3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요. 저도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몸도 더 건강해졌고 마음도 더 편해졌거든요. 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100점짜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 못하는 것보다 60점짜리라도 꾸준히 실행하는 게 낫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다면 매일 2시간씩 헬스장 가기보다는 매일 10분씩 집 앞 걷기가 더 현실적이에요. 작게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점점 늘려가는 거죠. 절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아끼기보다는 매일 커피 한 잔 덜 마시기가 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지금 와서 뭘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에 컴퓨터 배운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 훨씬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변화의 목적이 단순히 준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제 경험을 글로 쓰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 실패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해 보세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다음에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서서 진짜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그려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계산만이 아니라 삶의 비전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준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계산부터 시작해요. 연금이 얼마 나올까? 적금을 얼마나 해야 할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죠.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들면 편안하게 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노년이 되어 보니 편안함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인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 노년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있으셨어요. 이정희 할머니의 꿈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손주들과 함께 요리해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55세부터 원예를 배우시고 요리도 더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퇴직 후에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해서 마당에 텃밭을 만드셨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호박까지 직접 기르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손주들이 오면 함께 채소를 따고 그걸로 요리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젊을 때 꿈꿨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고 계세요. 이게 바로 미리 그림을 그려놓은 효과예요. 저와는 정말 대조적이죠. 저는 노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으니까 막상 그 시간이 왔을 때 방향을 잃고 헤맸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만의 인생 설계도를 그려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이상적인 하루를 그려보는 거예요. 노년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마당에서 키운 채소들을 살펴본다. 아침 식사 후에는 30분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독서나 글쓰기를 한다. 점심은 친구와 함께 먹고 오후에는 손주들과 놀아준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편안하게 TV를 보며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하는지, 활동적인 하루를 원하는지, 여유로운 하루를 원하는지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공간을 구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도심인지, 교외인지, 자녀 근처인지, 멀리 떨어진 곳인지,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젊을 때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깊지 않고 자연과도 멀어지고요. 지금이라도 작은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경제적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리 계획했다면 달랐을 텐데 말이죠. 공간을 구상할 때는 단순히 편의성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까지 고려해야 해요. 세 번째 단계는 관계를 설계하는 거예요. 노년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새로운 사람들 중에서 어떤 관계를 중요시할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박영수 씨는 젊을 때부터 퇴직 후에는 대학 동창들과 자주 만나며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현역 시절에도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셨어요. 지금 70대인데도 한 달에 2번씩 동창 모임을 하시고 1년에 한 번은 동창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미리 관계를 설계하고 준비한 결과죠. 반면에 저는 이런 준비가 없었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노년에 무엇을 통해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취미, 봉사, 일, 가족, 학습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저희 동네 최영옥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노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한글과 셈을 가르치고 간식도 챙겨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 아이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구상하는 거예요. 어떤 몸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매일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목표 계획 행동의 3단계로 실행해야 해요.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앞서 그린 그림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는 거예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림이 있다면 65세까지 교외에 소형 주택 구입하기라는 목표로 구체화하는 거죠.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싶다는 그림이 있다면 매월 친구 모임 참석하고 새로운 취미 모임 가입하기라는 목표로 만드는 거예요.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택 구입이 목표라면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언제까지 얼마씩 모을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친구 관계가 목표라면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 언제부터 시작할지 계획하는 거고요. 행동 실행 단계에서는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계죠.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리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별 맞춤형 접근이에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니까 남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노년을 설계하면 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설계하면 돼요.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면 돈이 많이 드는 계획보다는 적은 비용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보고 있어요. 비록 72세지만 앞으로 10년, 15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제 새로운 그림은 이래요. 작은 화분이라도 식물을 키우며 매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옛 동료들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 그리 거창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목표예요. 이미 작은 화분 몇 개를 사서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도서관에도 가고 있고 옛 동료들과 연락도 다시 시작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느껴져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준비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돈 많이 모아서 편하게 살기가 아니라 어떻게 편하게 살고 싶은지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72년을 살아온 제가, 그것도 실패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겪은 고통도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은 지옥이 되고 준비하면 노년은 축복이 된다. 저는 지옥 같은 노년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생각부터 들거든요. 돈은 부족하고 몸은 아프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이게 준비하지 않은 노년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같은 나이, 아니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도 활기차고 즐겁게 사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였어요. 20년, 30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온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심지어 60대든 상관없어요. 저처럼 70대가 되어서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준비라면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에 앱 하나만 깔면 되니까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한 달만 써봐도 자신의 소비 패턴이 보일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부수입도 생각해 보세요. 당장 큰 사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중고로 파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작지만 시작이에요. 건강 관리라면 금연부터 시작하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정말 끊으시길 바라요. 저처럼 병 생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금연이 어렵다면 하루에 한 개비씩이라도 줄여보세요. 운동은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변화도 좋아요.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라면 대신 밥, 콜라 대신 물, 과자 대신 과일.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관계 준비라면 가족들과 안부 전화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식들, 부모님과 안부를 나누어 보세요. 밥 먹었냐? 몸은 괜찮냐 하는 간단한 말이라도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기도 중요해요. 경비 아저씨, 상점 사장님, 이웃 할머니들과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라도 나누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 하나 정도는 찾아보세요. 거창한 것 말고 독서, 산책, 원예, 음악 감상 뭐든 좋아요. 나중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요. 저도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00점짜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 못하는 것보다 60점짜리라도 꾸준히 실행하는 게 낫거든요. 운동을 예로 들면 매일 2시간씩 헬스장 가기보다는 매일 10분씩 집 앞 걸어보기가 더 현실적이에요. 작게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점점 늘려가는 거죠. 절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아끼기보다는 매일 커피 한 잔 덜 마시기가 더 지속 가능해요. 하루 3천 원씩 아끼면 한 달에 9만 원, 1년에 100만 원이 넘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해봐야 뭐 달라지겠어.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72세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하겠어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마세요. 준비 없는 노년이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 아셨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서러움, 몸이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서 참아야 하는 고통, 말할 사람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은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셨으면 해요.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노년 말이에요. 그런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실패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된다면, 제 고통이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가계부 앱을 깔아보시거나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해 보시거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노년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준비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의미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지금 당장의 삶도 더 풍요로워져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제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저와는 다르길, 여러분의 노년이 축복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바로 오늘부터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고맙습니다.